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는 자바 스레드에 대해서 알아봤고, 멀티 스레딩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레드 동기화, 스레드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레드 동기화, 스레드 싱크로나이제이션이란 무엇인가? 먼저 멀티 스레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대요. 다수의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 쉐어드 데이터에 동시에 접근하면 항상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금이야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이제 회사 가면은 대부분 밤샘하고 야근하고 막 며칠씩 집에 못 가고 하는 일이 여기서 다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멀티 스레딩을 동기화 문제를 특히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공부를 해놔야지 나중에 회사 가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기억을 되살려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사실 뭐 이해를 해도 막상 현장에서 문제에 부딪히면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워요. 재현도 어렵고. 그러나 일단은 요번 그 수업을 듣고 이해를 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경험이 쌓이면 아주 다른 사람들이 일주일 걸려도 해결 못하는 문제를 그래도 하루 이틀 만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이 쌓입니다. 자, 그러니까 꼭 열심히 한번 들어보세요. 어렵더라도. 자, 스레드의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은 뭔가? 결국에는 스레드 사이의 실행 순서를 제어하는 실행 순서를. 그렇게 해서 뭘 하느냐? 공유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문제없이 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동시 접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첫 번째는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모든 스레드를 한 줄로 세우면 된다. 선체적으로 실행하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공유 데이터에 대한 작업을 끝날 때까지 다른 스레드가 대기하도록 하면 된다. 자바에서는 그거를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 해서 블록 혹은 메소드를 가지고 한 줄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wait, notify 메소드로 실행 순서를 제어할 수 있어요. 이 wait, notify 메소드는 java.lang.object 메소드 그 클래스의 메소드였던 거 혹시 기억나나요? 오브젝트 그 클래스의 메소드였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말을 들어도 이제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모를 겁니다.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운영체제를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운영체제 시간에 이거를 굉장히 자세히 다루겠지만 우리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듣고 숙지할 수 있을 만큼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멀티 스레딩이 결국에는 콘커런시를 위한 거라고 했죠, 그죠? 병행 처리, 동시에 처리하는데 이 동시에 처리한다는 개념이 뭐였습니까? C분할을 한다 그랬죠, 그죠? CPU가 하나인데 스레드 1이 있고 스레드 2가 있고 스레드 3가 있다. 그러니까 3개의 스레드가 동시에 돌아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 CPU라는 자원은 한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시간을 이렇게 쪼갠다 그랬죠.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스레드 1이 실행하다가 또 스레드 2가 실행하다가 스레드 3이 실행하다가 스레드 1이 실행하고 스레드 2가 실행하고 스레드 3가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해가지고 그 CPU의 타임을 쉐어링하면 우리가 겉에서 보기에는 이 T1과 T2가 T3가 동시에 쭉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이 CPU가 처음에 이제 T1에 할당되어 있다가 CPU가 T2에 할당되는 이렇게 되는 거를 우리가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T1에서 T2로 바꾸는 거를, 요거를 이제 그 CPU 스케줄링이라고 하고, 그거를 바꾸는 거를 컨텍스트 스위치라고 합니다. 컨텍스트 스위치, 문맥 교환이라고. 이 컨텍스트 스위치 문맥 교환이라는 얘기는 이 T1이 스레드 1이 CPU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이 CPU에 뭐 ALU도 있고, 계산기 ALU도 있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들이 있죠, 그죠? CPU에 레지스터들이 있죠. 이 레지스터들을 메모리에 잠시 저장해 놨다가 다시 실행할 때 내가 사용하고 있던 레지스터를 복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그 레지스터들을 우리가 컨텍스트라고 하고, 문맥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복원시키니까 스위치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T1이 점유하고 있을 때는 T1이 사용하고 있는 레지스터 정보하고 뭐 이런 것들을 문맥을 갖고 있다가, 이제 T2한테 넘겨줄 때는 T2가 저장해 놓은 그 레지스터 정보들을 다시 레지스터에 복원해서 계속 실행한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문맥 교환을 하면서 T1과 T2, T3가 스레드가 동시에 이제 쭉 실행이 되는 거예요. 콘커런트하게. 자, 그런데 이제 T1과 T2와 T3가 이제 동시에 쭉 실행되는데, 얘들이 공유하는 자원이 있어요. 우리 예제 같으면 이제 카운트죠, 그죠? 카운트라는 스태틱 베리어블이 있어요. 자, 이 공유하는 자원에 동시에 접근하죠. 카운트라는 어떤 메모리에 카운트라는 번지에 동시에 이렇게 T1과 T2, T 스레드가 동시에 접근하죠. 즉, 이 카운터가 뭡니까? 쉐어드 베리어블이죠. 쉐어드 데이터입니다. 그죠? 공유 데이터입니다. 공유 자원. 자, 이렇게 공유되는 자원들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가 아까 3개의 스레드가 하는 일이 카운트를 증가시키는 문제였죠, 그죠? 이제 카운트 뿔뿔 증가시키는 일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카운트 뿔뿔이라는 증가하는 이 문장은 C언어에서는 한 개의 문장이지만 어셈블리 레벨로 가면은 여러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컴퓨터 명령어 인스트럭션으로 보면 여러 개의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모리에 카운트라는 번지에 있는 거를 레지스터에 이걸 R1이라고 합시다. 이걸 이제 레지스터예요. 레지스터에 가지고 와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17이 있다고 합시다. 17이 있었으면 이제 17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1 증가시켜요. ALU가 Arithmetic Logic Unit 연산장치가 1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제 18을 저장시켜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시 이제 메모리에다가 쓰면 리드해서 연산해서 다시 쓰는 요 3가지 과정을 거쳐서 1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써보면 R1에다가 카운트 번지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왔죠, 그죠? 그리고 R1의 값을 1 증가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카운트라는 번지에다가 R1의 값을 썼어요. 이렇게 3가지의 어타믹 오퍼레이션, 그 원자적 오퍼레이션들이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카운트 뿔뿔이라는 하나의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thread 1이고, 자, 이게 이제 thread 1이라고 합시다. 그죠? thread 2도 마찬가지겠죠. thread 2도 이제 카운트 뿔뿔을 해주니까 얘도 R1에다가 카운트 1을 가지고 와서 이거를 일정화 시켜서 그 다음에 카운트의 메모리 번지에다가 R1을 쓰는 thread니까 똑같은 동작을 하는 요 오퍼레이션들이 이제 그거 둘 다 가지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가 요까지 했는데 실행되다 요까지 했는데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맥 교환이 일어났다가 얘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면 어디로 돌아옵니까? 여기로 되돌아오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실행하는.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지느냐? 잘 봅시다. 자, 메모리 번지에 여기가 이제 메모리 번지 카운트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컨텍스트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 이 thread 1이 가지고 있는 R1에 지금 현재 카운트에 17이 있어요. R1에 17을 가지고 오겠죠. 요거 1번을 실행하고 나면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면은 thread 2에 있는 R1이 또 복원 되겠죠. 그게 얼마 있든 간에 얘도 다시 카운트에 있는 걸 가지고 오니까 17을 가지고 오겠죠. 그 다음에 1 증가시켰어요. 이거를 이제 18로 증가시켰어요. 그 다음에 R1에 있는 값을 메모리에 써요. 그러면 이게 18이 됐대요. 그죠? 그 다음에 컨텍스트 스위치가 다시 일어나서 이제 T1이 메모리를 점유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R1이 증가시켜야 되는데 현재 R1을 값이 얘는 17이죠. 그러니까 이제 얘가 1 증가시키면 얘가 18이 돼요. 그 다음에 얘를 R1을 카운트에 라이트 하면은 18이 돼요. 아까 처음에 17로 시작했는데 얘도 증가했고 얘도 증가했으니까 우리가 결과값을 19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왜 아까 우리가 실행할 때마다 10만이 나와야 되는데 막 9만 9천이 나왔다가 8만이 나왔다가 막 7만이 나왔다가 막 그렇게 되는지 이해되죠. 그죠? 이런 일들이 아까 이제 제가 슬립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계속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자주 일어난다는 거죠. 그죠? 일부러 발생시켜 본 거예요. 근데 저렇게 무식하게 짜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가끔씩 일어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이제 일부러 아예 발생을 시켰으니까 이제 그 원인도 알 수 있고 이해하기도 쉽지. 저게 내 나름대로는 다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어디선가 저 문제 때문에 가끔 일어나 버리면 이제 골치 아파진다. 일주일씩 집에 못 가고 그래요. 서비스 런닝하고 있는데 한 번씩 죽어버려. 원인은 알 수 없어. 돌아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는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제 솔루션은 뭘까요? 해결책은 뭘까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아까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그죠?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루션은 자 지금 문제가 카운트 플러스라는 요 문장 하나의 문장이 세 개의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막 이렇게 컨텍스트 스위치가 일어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그죠? 그러면은 얘를 아예 묶어서 하나의 동작으로, 즉 이 얘가 여기서 일단 시작했으면, 진입을 했으면 여기 나올 때까지는 다른 그 스레드가 치고 못 들어오도록 컨텍스트 스위치가 문맥 교환이 아예 안 일어나도록 막아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얘를 뭐로 만든다? 원자적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만들면 돼요.
요거를 이제 다른 용어로는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서 자료를 쓰는 용어로는 트랜잭션이라고 합니다. 트랜잭션. 이해되죠? 여기 진입했으면 무조건 여기까지 끝내라. 그거를 지정해주면 저런 일은 발생 안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이게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자, 내가 여기 진입할 때 기다려, 뭡니까? 웨이트죠, 그죠? 다른 스레드한테 다 기다리라고 이제 명령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 끝났을 때 이제 노티파이 딱 주는 거죠. 나 이제 일 다 했어.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떤 스레드가 들어와서 일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공유 데이터를 wait and notify로 스레드 간에 싱크로나이제이션을 시켜주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방법이고, 이게 wait and notify 방법입니다. notify.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멀티스레드가 돌아가는 거는 여러 개의 스레드가 콘커런트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죠? 즉 하나의 CPU를 두고 여러 개의 스레드가 C분할을 통해서 동시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이제 작업을 멀티스레딩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냥 자기 팔 자기가 흔들 때는, 지팔 지가 흔들 때는 별 문제 없어요. 대표적인 게 웹서버 같은 경우죠, 그죠? 웹서버는 리퀘스트 들어오면 스레드 하나 분기시켜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데, 스레드 간에 뭐 공유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멀티스레딩 환경은 이 공유 자원에 있어요. 쉐어드 리소스. 그것이 변수일 수도 있고 파일일 수도 있고 뭐 프린트일 수도 있고 모니터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공유 자원들이 있어요. 이 공유 자원들이 있으면 항상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아까 이제 카운터 뿔뿔 같이 우리가 이제 그 공유 자원에 동시에 액세스하는 상황이죠, 그죠? 그런 거를 우리가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합니다. 레이스 컨디션. 경쟁 상황. 항상 이제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레이스 컨디션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 두 가지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mutual exclusion, 이거는 상호 배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호 배제 방법은 뭘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또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해요. 크리티컬 섹션은 뭐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세 가지 오퍼레이션 있죠, 그죠? 1, 2, 3. 요게 이 세 가지 오퍼레이션이 그거 실행되는 요 영역이 공유하는 자원에 액세스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카운트 뿔뿔. 그거를 우리가 크리티컬 섹션이라고 불러요. 임계 영역이라고 불러요. 임계 영역. 그래서 뭐 어려운 용어들이 좀 많이 나오지만 개념은 이해되죠, 그죠? 우리가 멀티스레딩을 하려면 콘커런시를 제공해야 되는데, 공유 자원이 발생하고 그 공유 자원에 대한 경쟁 상황이 발생하면 상호 배제를 해줘야 되고, 상호 배제를 해주려면 이 크리티컬 섹션을 잘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자바에서는 이 크리티컬 섹션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운영체 시간에 뭐 많이 배울 거예요. 뭐 뮤텍스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세마포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모니터 방법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자바는 어떤 모델을 채택했냐면 요거를 채택해요. 요거를. 자바는 모니터 기반으로 이 상호 배제, 크리티컬 그거 섹션에 대한
상호 배제를 제공해 주는데, 요 모니터를 어디에다가 붙였냐면은 또 특이하게 이제 객체에다가 무조건 그거 모니터 한 개씩 준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오브젝트가 하나 있으면, 객체가 하나 있으면, 이 객체 인스턴스 하나에다가, 이 오브젝트 인스턴스 하나에다가 모니터를 하나 주는 거예요. 모니터. 이거 우리 그 컴퓨터 모니터, TV 모니터 이런 거 아니고, 이거를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열쇠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쇠. 그림을 너무 못 그린다. 열쇠. 다시 말하면 방이 하나 생기면, 이거 좀 지저분하지만 화장실 예를 많이 드는데,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 그 화장실 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급한 사람들이 쭉 줄 서 있으면 이 키를 획득한 사람이 들어가서 볼일 보고 나와서 다시 키를 반납하면 그 다음 사람이 그 키를 받아서 가져가고 나오고, 그러면은 항상 화장실 안에는 한 사람밖에 안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모니터 기반의 상호 배제라고 해요. 이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보면은, 자, 이 동기화의 필요성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되면 한 번 더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어떤 두 프린터가 동시에 쓰기로 그거 했을 경우에, 자, 이 thread A는 I love you forever 라고 출력을 하고, thread B는 자바는 좋은 것이여 배워서 많이 알고 칙도 잘 되고, 이거를 이제 출력하고 싶은데, 그냥 얘가 출력 다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출력되면 괜찮은데 C분할을 통해서 문맥 교환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I love만 출력했는데 갑자기 이제 thread B한테 그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얘가 자바는 좋은 것이야 출력했는데 또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얘는 이제 또 U 출력했는데 또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또 배워서 많이까지 출력했는데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forever 출력했는데 문맥 교환이 일어나면 알고 지식도 잘 되고,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ynchronized 블럭을 이제 지적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죠. 그죠? 이게 뭐 하는 방법이다? 어떤 스레드가 독점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부분, 이게 뭐라고 했어요? 임계 영역이라고 했죠. 크리티컬 섹션. 요걸 이제 동기화 코드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자적 실행, 트랜잭션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거를 처음에 딱 진입하면, 그걸 내가 임계 영역을 다 실행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문맥 교환이 안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꼬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이제, 그러면 블록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이 블록을 지정할 때는 코드 블록으로 할 수도 있고 메소드 전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 예제로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이 지정됐을 때 모니터라는 걸 쓴다 그랬죠. 그죠? 이게 뭐라고 번역하면 된다고요? 열쇠라고 생각하면 된다. 먼저 실행한 스레드가 열쇠를 받으면 그 열쇠를 가지고 그 크리티컬 섹션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화장실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내가 볼 일 다 봐야 나와서 열쇠를 반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니터를 소유한 스레드가 볼 일 다 보면 모니터를 내놓을 거고 열쇠를 내놓을 거고, 그러면 다른 스레드가, 대기하고 있던 스레드들이 그 열쇠를 서로 막 가지려고 경쟁하겠죠.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하겠죠. 그래가지고 열쇠를 받은 놈이 다시 이제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해서 요 뒤에 보면은 객체를 하나 주죠. 모든 객체에 모니터가 한 개씩 있으니까, 열쇠가 한 개씩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동기화하겠다, 어떤 열쇠를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블락으로 지정해 주는 방법이 하나 있고, 현재 인스턴스의 객체를 이 메소드 전체에 걸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메소드 앞에 싱크로나이즈드라고 이 그거 메소드 전체를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으로, 그러니까 인계 영역으로 지정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그거 그림에서 봤던 예제를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예제 해가지고 쉐어드 프린트를, 공유 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두 가지 문장을 출력을 하는데, 두 개의 스레드를 생성해서 스타트를 시켰어요. 그죠? 그러면은 요 쉐어드 프린트가 이 프린트라는 메소드를 싱크로나이즈드라고 이 메소드 전체를 블락으로 걸어주면 서로 꼬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그 동기화를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동기화를 한 거는 얘가 볼일 다 보고 난 다음에 얘가 볼일을 보고 있는데, 동기화를 안 하니까 볼일 보다가 끊기고, 볼일 보다가 끊기고, 볼일 보다가 끊기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제로 돌아와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카운터라는 스레드는 이 카운트 변수를 스태틱 변수로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그 스레드 임플리멘트 런너블 했으니까 이제 스레드죠. 그죠? 스레드들이 각각 10,000번씩 카운트 뿔뿔 해주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아까 배웠으니까 이제 싱크로나이즈드 하면은 요 런이라는 메소드 전체가 동기화 됐으니까, 런이라는 메소드 전체가 동기화 됐으니까 10만이 나와야 되겠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어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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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 스레드를 제대로 안 배우면,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래 되면 저렇게 해놓고 동기화 시켰다고 막 우겨요. 실무에서. 그래, 그게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한번 저 상황을 봅시다. 지금 이제 스레드가 10개예요. 그죠? 10개의 스레드가 쭉 돌고 있어요. T1, T2, T3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런 하는 건, 이거는 이제 아마 이해가 될 거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카운트를 우리가 그 블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카운트를 블락을 해야 되니까 싱크로나이즈드 디스, 싱크로나이즈드 디스 해서 블락을 이렇게 지정해줘요. 그죠? 블락을 지정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동기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충 그냥 그 감으로 배워놓으면, 저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디스 해놓고 싱크로나이즈드 디스 하고 카운트 뿔뿔 하면 이제 동기화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기화 안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그죠? 각 객체의 오브젝트의 인스턴스에 열쇠가 한 개씩 있다 그랬죠. 모니터가 한 개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이 디스는 뭐예요? 카운트 스레드죠.
이 카운트 스레드 인스턴스가 몇 개였어요? 10개였잖아요. 열쇠가 10개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 한 개씩 갖고 있는 거야. 같은 객체의 열쇠를 가지고 열쇠가 한 개가 있어야 서로 그 동기화가 되지. 각자 열쇠 갖고 아무나 들어가면은 화장실 안에 2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열쇠가 있는데 내가 안에 들어가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자기 열쇠 가지고 따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어떻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이거죠. 그죠? 자, 제가 두 번째 예제를 만들었습니다. 똑같아요. 밑에 거는 카운트 2 쓰는 거 외에는 똑같아요. 자, 예를 쓸 때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자, 얘는 이 카운트 스레드 2라는 객체는 각자 다 따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무의 객체 하나를 아무거나 하나 공유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오브젝트라고 하고, 이런 걸 보통 이제 락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락이라는 오브젝트를 스태틱으로 생성을 해요. 그러면 락이라는 요 오브젝트 객체는 모든 카운트 스레드 2 인스턴스들이 다 공유하죠. 스태틱이니까. 그러면 요 객체의 모니터는 한 개입니다. 그죠? 공유하는 모니터 한 개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싱크로나이즈드 락을 해줘야 이 공유된 오브젝트의 인스턴스를 가지고 락을 걸어줘야 이렇게 10만이 되는 거예요. 이제 동기화가 됐죠. 그죠? 요 카운터 뿔뿔이라는 인계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이 이제 독립적으로 인계 영역으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하는 겁니다. 상호 배제를 해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요걸 따로 만들었어요. 아예 shared count라는 클래스는 카운트를 갖고 있으면서, 자, 요거는 이제 스태틱이 아닙니다. 카운트를 갖고 있으면서 increment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 스레드 3는 요 shared count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 요거는 이제 생성자에서 받아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런을 하는데, 역시 10,000번 동안 카운트의 인크리멘트를 호출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해놓고 한번 보세요. shared count, new shared count 해서 카운터를 만들었어요. 카운트라는 인스턴스 하나를 생성했죠. 그 다음에 스레드 10개를 생성해서 new count 스레드의 파라미터로 카운트를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타트를 했죠. 그죠? 나머지는 똑같고. 자, 이거는 아까하고 상황이 좀 다르죠. 카운터 스레드가 스태틱은 아니지만, 얘가 스태틱은 아니지만 얘의 인스턴스를 다 카운터, 얘는 한 번만, shared count라는 건 한 번만 생성했죠. 그죠? 그러니까 얘를 다 객체 참조 변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shared counter의 카운터라는 요 베리어블은 객체 참조 변수로 다 따로 갖고 있지만, 이 카운터가 레퍼런싱 하고 있는 이 shared counter의 인스턴스는 하나뿐인 거예요. 맞죠? 이 하나뿐인 인스턴스가 인크리멘트를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기화가 안 됐죠. 그죠? 실행해보면 이렇게 동기화가 안 됐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싱크로 나이즈드 해가지고 인크리멘트 메소드를 싱크로나이즈드 시키면, 얘는 뭐에, 이 싱크로나이즈드 블락은 요 메소드를 크리티컬 섹션으로 만드는데, 단일한 어타믹 오퍼레이션으로 만들어 버리는데, 어떤 모니터 객체를 사용하고 있죠? 어떤 객체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죠?
요 shared counter라는 인스턴스의 모니터 객체를 사용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아까 요 안에 있을 때는 count thread 3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의 객체 모니터를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shared count의 인스턴스의 객체 모니터를 사용하는데 얘들이 인스턴스가 하나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카운터 3의 10개의 스레드들이 이 shared count 인스턴스 하나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싱크로나이즈드 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거는 이렇게 해주면 제일 깔끔하고, 여기서 싱크로나이즈드 디스 해줘도 요거는 된다는 거예요. 왜? 싱크로나이즈드 디스. 요거는 디스가 뭐예요? 쉐어드 카운터의 인스턴스인데 10개의 스레드가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실행하면 10만 동기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메소드에 요거를 싱크로나이즈드 해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싱크로나이즈드를 통한 객체 모니터를 통한 동기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wait and notify를 통한 이제 producer consumer 모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